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JB 창사 27주년 특집 뉴스 청주시 편으로 이곳 초정치유마을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역동 청주를 이끄는 두 곳, 바로 오창과 오송입니다. 오창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이른바 대읍으로 승격을 한 데다 방사능 가속기까지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오송은 일개 리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청주는 이제 세종과 대전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100만 자족 도시로서의 발걸음을 묵묵히 옮기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부지가 평탄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2020년 유치가 확정되고 산을 깎아 터를 조성하는 데만 지금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첫 삽을 떠서 오는 2028년쯤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에 있는 3세대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낼 수 있어 파급 효과가 무궁무진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는 가속기를 이용해 이미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화장품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오창 가속기가 미래 첨단 기술의 산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선정된 오창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능 가속기와 연관된 특화 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오창을 새로운 제2의 판교 이런 것까지도 발전 가능성을 우리한테 담보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오송은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송 3산업단지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가 조성되는 등 거대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소, 영재학교와 난치병 임상병원까지 차례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 2조 4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재생 바이오 산업 선도기지가 되면 각종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과 시술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국가개발 X축의 노달 포인트가 이제 오송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오창, 혁신도시, 그리고 충주, 강원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성장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주는 세종의 배후도시에 그치지 않고 오송과 오창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역량과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꿀잼 도시 청주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청주를 디자인하는 구상인데요. 최근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매입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테마파크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을 당장 유치할 수 없는 만큼 꿀잼 도시를 통해 노잼 도시 청주를 탈출해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독특한 조경으로 유명한 청주 미원의 자연휴양림 동보원. 최근 청주시는 이 휴양림을 사들여 보수공사 등을 거쳐 내년 11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주에는 옥화 자연휴양림 단 한 곳에 불과해 이용이 쉽지 않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인근 미동산 수목원과 옥화 자연휴양림, 옥화 구경을 연계해 청주 동남권 산림휴양단지란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말 경쟁률이 지금 한 50대 1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청주 시민을 위해서 휴양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을 매입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주변 정비나 단장을 새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투자 관광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낭성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캠핑랜드가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내수읍 초정리 1호에는 세계 3대 광촌수로 알려진 초정약수를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도 사계절 꿀잼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며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비롯해 청주도심 물놀이장은 주말이면 긴 대기줄까지 늘어서며 올여름 6만여 명의 시민들이 피서를 즐겼습니다.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는 궂은 날씨에도 6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릴 만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고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민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휴양시설을.
한동안 별다른 관광 콘텐츠가 없어 노잼 도시란 소리를 들었던 청주시. 기존의 관광 자원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꿀잼 도시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청주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민선 8기는 원도심 활성화에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원도심의 대규모 배드타운이 형성될 수 있게 됐고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상은 이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말 청주시는 원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천년고도 청주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도 제한 등 규제를 받아온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은 들어가는 동 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밀어 못하게 해야 돼요.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의 취임 직후 원도심 정책에 극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체계적 개발을 꾀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에 더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특화 있는 주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원도심 지구단에 지정했고 가장 큰 게 높이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최대 11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파트는 36층, 상업지역은 43층까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원도심의 대규모 배드타운을 형성해 사람을 끌어모으고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원도심 변화의 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청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성완동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타워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일대에 대한 토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앙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공원화 사업은 민선 7기에 이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또 교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반 설비시설도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점가도 더 활성화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남주동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직 이동과 모충동 일대의 재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돼 충분한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창사 27주년 기념 CJB 8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범석 청주시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초정치유마을인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초정약수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하고 특히 세종대왕께서 이곳에서 눈병을 치료하시면서 한글 창제 작업을 마무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치유와 힐링을 하도록 초정 치유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초정 치유마을은 이곳 초정 치유공원과 그리고 2개의 건물로 구성되는데 건물 내에는 초정 약수를 포함한 다양한 스파 치유실, 또 온열 테라피, 그리고 명상 체험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 초정 치유마을에 자주 오셔서 치유와 힐링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초정 치유마을도 있지만 이곳 초정을 중심으로 크게 관광 벨트화를 청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초정 치유마을 개장이 되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초정 행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개의 새로운 관광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먼저 지난해 민자 유치한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준공되는데 아마 새로운 유망한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주당 태교랜드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태교에 대한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2 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이곳 초정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 명소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공약도 있었지만 이제 꿀잼 도시 청주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이제 초정리를 포함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민선 8기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꿀잼 도시 만드는 것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 초정 관광지와 함께 인근의 낭성 전국 최대 규모의 코베아 캠핑랜드가 후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또 미원에는 동본을 최근에 매입을 해서 추가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숲속 트레킹길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또 기존의 옥화 자연 휴양림에는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추가 시설을 조성을 해서 인근의 옥화 국가 연계해서 동남권 관광 휴양 벨트를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물놀이장 사계절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창, 오송 등 2개소를 추가로 준공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또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인데 올해는 오송, 복대, 가경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산남, 서원, 오창 그리고 명암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집 가까이에서 산책, 운동,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공원인데 올해 사천 근린공원, 복대 근린공원 등 5개소의 도시공원 조성을 했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조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장기간 유지로 방치되었던 대농지구 또 옛 국정원 부지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달라질 청주시 더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범석 청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일선 교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최근 3년간 정원 감축 규모가 500명에 달하는데 현장 교사들은 더는 줄일 교사가 없다며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교사 정원은 교육부가 시도별로 매년 배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교사 정원이 2023년도에 256명, 2024년도에 142명이 감축됐고 내년엔 100여 명이 감축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감축 규모를 맞추기 위해 30학급 이하 학교에 일괄적으로 교사 1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혼란에 빠졌고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언급하면서 지금 학교에는 교사 1명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 기조를 당장 중단하고 디지털 기기 대신 교사 정원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교사 1명이 빠지면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공교육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 확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 시책도 현장에서 구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정원에 대한 감축에 대한 대안도 없이 선생님들을 지원할 정책도 없이 다 채웁니다. IB 교육과정이다. 초등과 중등의 실력 다지 프로젝트다. 이런 교육 정책만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사 정원과 정원의 기간제 교사 배치 계획이 통상 함께 나왔었는데 이번엔 교사 정원만 발표돼 일선 교사들의 우려를 낳은 것 같다며 기간제 교사 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과대, 과밀, 소규모 학교 지원 계획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유학생 후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는 오늘 옥천군 충북 도립대에서 가진 K-가디언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의 민관 산하 관계자들을 유학생들의 후견인으로 연결하는 K-가디언 시스템을 도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대응체계 하나로 내년까지 도내 체류 유학생 10,000명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1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부를 2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국민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지역 행사장과 사회단체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도시농부 지인 추천, 대도시민 참여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말에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충북형 도시농부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북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0.1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충북의 여성 인구는 78만 1,170명입니다. 충북 산부인과 전문의는 138명으로 이를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로 따져보면 0.1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0.24명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가 내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합니다. 에코프로는 내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즉 RSU를 약 2,500명의 임직원에게 12만 7,456주를 지급합니다. 2년 전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급 주식 총수는 12만 7,456주이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 10월에 지급합니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으로 스톡 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오늘 새로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창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 중요한 시기에 충북신보의 이사장이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객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가 동충주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 3곳과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주식회사 SNS가 800억 원, 서도 B&I 주식회사가 400억 원, 주식회사 SS 메디케어가 2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을 투자해 동충주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2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경찰관과 시민을 격려하는 충북 치안대상 시상식이 오늘 충북경찰청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부문에서는 범인 검거 분야 엄홍식 경사를 포함해 최연종 경장, 권유민 경사, 권성환 경위, 최덕진 경감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박현주 주식회사 동현 대표이사가 10여 년째 진천지역 경찰발전협의회 활동을 펼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도 충북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교장 등 해당 학교 관계자 4명이 시설물을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시설물 안전 점검 의무가 있었음에도 199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창사 27주년 기념 청주 초정치유마을에서 전해드린 특집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